안녕하세요, 접설TV입니다. 최근 남산의 부장들이라는 영화가 인기와 전문가들 사이에서 호평을 받았는데요. 인기에 더불어 실존 인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그 중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핵심 오른팔로서 심기경호와 과잉 충성을 하였던 경호실장 차지철, 그의 월권 행위와 기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지철은 경기도 이천 출신으로 서자로 태어나 정실 형제들에게 서름을 받으며 자랐으며 아버지는 나머지 형제들을 데리고 가출하여 힘든 유년기를 보냈다고 합니다. 남아있는 차지철 사진에서 보이는 강한 이미지와는 다르게 학창시절 내에는 내성적이며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고 지냈다고 합니다. 여담으로 권력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 정실 형제들이 찾아왔지만 본인은 형제가 없다며 매몰차게 문전박대를 하였다고 합니다. 차지철은 주변인들에게 가족관계를 이야기할 때 어머니만 있다고 했으며 외모와는 다르게 효심이 극심하였다고 합니다. 일화로 경호실장 시절에 박정희 전 대통령과 물놀이를 갔었고 이때 차지철이 물에 들어오지 않는 것을 보고 박정희가 직접 들어오라고 했지만 물에 들어가지 말라는 노모의 말을 어기지 않기 위해 발만 담궜다고 합니다. 또 어머님의 동교동 2층 집에 2층에 왕래하기 힘들어할 것 같아 집안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골프장 오픈 기념행사로 차지철을 포함하여 정권 인사들이 초청되어 이동하던 중 우연히 밭일을 하던 어머님의 모습을 보고 차를 돌려 돌아갔던 일화도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차지철은 5.16 군사 쿠데타 때 공수특전단 대위로서 적극 참여했으며 이후 박정희가 집권하자 1962년 3월 20일에 소령으로 진급, 그리고 2달 만에 중령으로 특진하였습니다. 그는 1974년 유경수가 사망하자 박종규 대신 경호실장이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그의 기행과 월권 행위가 시작이 됩니다. 그는 박정희의 전화를 빨리 받기 위해 경호실 방마다 직통 전화를 설치, 응접실, 화장실까지 전화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벨이 2번 이상 울리지 않고 받았다고 합니다. 또 경호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경호실장을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시켰으며 청와대를 경호하던 경찰부대와 수도경비사령부 30경비단을 매주 금요일 경복궁 내 30경비단 연병장에 모아 사열식을 받았습니다. 비상시에는 수도경비사령부를 경호실장이 지휘할 수 있도록 법까지 개정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경호실장 전용 식당을 마련하여 최고급 요리를 먹으면서 경호원가를 부르며 정치인, 언론인 등을 불러 본인의 위세를 떨기도 하였습니다. 중앙정보부가 있었지만 차지철은 경호실의 공금으로 대규모 사설 정보팀을 운영하여 대통령에게 따로 보고를 하고 대통령에게 보고되는 보고서는 본인이 1차로 확인하였다고 합니다. 또 박정희에게 흑심을 품은 자들에게 경고를 하겠다는 명분하에 경복궁에 주둔하던 수도경비사령부 30경비단 1개 중대 정찰을 새벽 1시부터 3시까지 청와대 주변을 돌게 하며 경계를 하였다고 합니다. 당시 주민들은 전쟁이 났다며 신고를 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아나무인 차지철은 대통령 경호위원회를 만들어 본인이 위원장을 하며 최규하 국무총리, 법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내무부 장관을 의원으로 임명하여 국가서열을 본인 마음대로 휘저어 놓기도 하였으며 롯데가 을지로에 호텔을 건설할 당시 계획은 40층 이상의 호텔을 건설하려고 했으나 청와대가 내려 보인다는 이유로 건설 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당시 김종필의 중재로 37층으로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기행과 월권 행위가 있었지만 차지철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절대 더러운 돈과는 엮이지 않았다고 했으며 청렴했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일까요? 차지철과 박정희가 사망한 11.6 직전에 후처 윤부용 씨는 대주신영금고 대주주인 김신일, 김신영 형제에게 당시 14억 투자 사기를 당하게 됩니다.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당시 월급이 60만 원이었던 것을 감안한다면 14억이라는 돈은 과연 정상적으로 모았을까요? 그리고 12.6 직후에 한국을 떠나 윤부영은 미국으로 이민을 갑니다. 그리고 미국에 2천만 달러를 들여 고급 저택을 구입하였습니다. 본인의 투자금이 14억이며 미국의 고급 저택 구입 비용이 2천만 달러라면 숨겨진 자금은 얼마나 있었을까요? 김재규는 부마항쟁을 직접 내려가서 상황을 파악한 후 밀란으로 박정희에게 보고를 했지만 이를 두고 차지철은 신민당이 됐건 학생이 됐건 탱크로 밀어서 캄보디아처럼 2,300만 죽이면 조용해집니다. 라는 망언을 하였던 그에게 어떤 평가가 필요할까요? 청와대 경호실은
대한민국 대통령을 지키는 단순한 명백한 임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차지철이 경호실장이 임명이 되었을 때 표어를 만들어 벽에 걸었습니다. 각하를 지키는 것이 국가를 지키는 것이다. 이랬던 그가 권력의 중심이 되고 싶었던 것은 본인이 생각하는 각하를 지키기 위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본인의 권력욕의 괴물이 되었던 것일까요?